그랬더니 천국과 지옥이 차이점이 뭐냐. 그 책에 읽어본 보로는 천국에는 이제 천국과 지옥이 똑같이 가면은 쫙 이제 뭐 가상인데 상상 속에 그거겠지만 하여튼 재밌더라고요. 상을 여기서부터 저까지 길게 멋있는 만찬, 피스트, 만찬상을 쫙 차려놨대요. 근데 천국에 가면 사람들이 전부 다 얼굴이 너무 막 뽀사시하고 막 얼굴이 좋고 전부 다 상태가 아주 좋은데 그렇게 만찬상은 똑같은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 얼굴이 전부 다 빼짝 골았고 완전히 막 피골이 상접하고 진짜 못 봐주겠. 너무 얼굴이 시커멓고 완전히 그렇더라. 그 왜 해골 바가지만 남았을까? 그래서 이제 필자가 관찰을 해봤다 이러면서 이제 자기가 뭐 영적으로 영혼이 갔다 온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관찰을 해봤더니 숟가락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기타 2배 긴 숟가락이더래요. 그래서 천국에서 사는 사람은 서로 이제 떠먹여주고 니무라 이러면서 떠먹여주는데 지옥에는 서로 자기만 많이 먹으려 하는데 그게 안 들어가잖아. 너무 크니까. 근데 또 원칙이 또 좀 끝만 잡아야 되는 원칙이에요. 그래서 안 들어가니까 어떻게 하냐면 전부 다 던져서 받아먹는데요. 여러분, 나는 던져서 받아먹는 거 되게 못하는데 우리 남편 아들은 잘 하더라고. 쫙 던져가고 팍 받아먹고. 근데 그게 탁 던지면은 쫙 퍼져가고 입에 들어가는 거는 거의 없더라. 그래서 피골이 상접하더라. 그래서 서로 떠먹여주는 그런 삶이 천국의 삶이다. 그래서 제가 읽은 책에는 그렇게 천국의 삶을 지금부터 이루라. 제가 이제 옛날에 비즈니스 선교 훈련 받을 때 그 비즈니스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 땅에서부터 천국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천국 보내줘도 천국 부적응 현상으로 인해서 못 살겠다고 나온대네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연습해라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서로 위해주고 서로 떠먹여주고 그런 이제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참 일리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 또 제가 그때 비즈니스 선교 훈련 받으러 다닐 때 한 신학교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강의를 하시는데 이 교수님이 이제 얼굴은 어떻게 생기셨냐면은 그냥 조폭 가까운 아주 남성적 우락부락하게 생기셨어요. 근데 머리가 어떤 머리냐면은 지금 제 머리보다 조금 짧은 이렇게 하면 찰랑거리는 남자 머리 있죠. 딱 생머리. 근데 처음에 탁 왔는데 바바리 딱 입고 오셨더라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바바리를 촥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달라 하는 행동이, 이분이 알고 봤더니 그 신학교에서 인기짱. 그러니까 딱 그렇게 강의를 신청할 때 제 단기 500명이 신청하는 강의 교수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자리가 없어가지고 애들이 막 신학교 애들이 왜 그런가 저는 그 얼굴 보면 모르겠어. 잘생긴 것도 아니고. 근데 왜 그런가 하는 거 봤더니 행동이 다르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면 딱 오더니 얼굴이 좀 처음 인상이 이렇게 좋은 편이 아니어서 저 교수님 인기가 그래 만놀 생각했어요. 근데 딱 오더니 착 오자마자 딱 이러더니 착 이걸 벗더니 이 바바리를 착 벗으시 바바리를 있잖아요. 이렇게 뭐 그건 뭐래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너무 이렇게 소중하게 다루는 거 있잖아요. 소중하게 착 놔두시더니 미소를 착 지으신데 완전히 그 엄상궂은 얼굴하고는 180도로 너무 다른 거예요. 인상을 착 이렇게 귀에 걸어 이거를 딱 그으시더니 여기서 있잖아요. 빗을 하나 착 꺼내더라고. 100원짜리 빗 있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딱 생긴 빗을 착 머리를 쭉 우리 앞에서 내가 이제 재밌더라. 재밌네 이러면서 머리를 탁 빗으니 딱 빗을 딱 보더니 비사 고맙다면서 이게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른다면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비싼 겁니다. 저한테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러면서 이제 막 강의를 하는데 강의도 너무 재밌는데 제가 이제 이분의 그 모든 이 삶의 강의에는 자기 삶의 철학이 녹아 있잖아요. 근데 그 삶의 철학의 엑기스가 뭐냐면요, 자기와 관련된 건 다 소중해. 그리고 나쁜 기억은 빨리 지워버리고 좋은 기억만 갖고 있어. 한날 자기 어느 교회에서 막 간증을 했대요. 간증했는데 자기 어머니가 저 제일 뒤에 앉아 있었대요. 근데 자기가 이럴 때 저는 어릴 때 이제 이분이 중간에 왜 고등학생들과 조폭 비슷해가지고 그런데도 한번 이렇게 하고 깡패 들하고도 지냈고 막 이랬던 사람인데 완전히 걔가 전선해가지고 예수님 믿고 완전 바뀐 사람이더라고. 너무너무 인생이 너무 재밌어. 완전 동네 깡패들 다 몰고 다니는 사람이 나중에는 전도해갖고 예수님 제자를 몰고 다니는 이런 분이 되셨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하면서 자기가 간증할 때 그랬대요. 우리 어머니는 저를 정말 매 한 번 안 때리고
너무너무 사랑으로 키우시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된 건 다 저희 어머니 덕입니다 하면서 막 그냥 어머니에서 막, 예.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칭찬도 많이 하시고, 제가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칭찬을 하셨습니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막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고개를 저 끄덕이면서 그래, 그렇게 훌륭한 어머니 밑에 저렇게 훌륭한 자식이 있지만 이렇게 했대요. 강의 딱 끝나고 엄마가 찾아왔더래. 야, 왜 너무 잤어가? 내가 언제 니 안 때린 너? 니 맨날 나한테 두드려 맞았잖아.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 하는 말, 엄마가 언제 저를 때리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저희 머릿속에는 어머니가 저한테 했던 욕했던 거나 저를 때리셨던 기억이 하나도 없으면 제가 지우개로 다 지워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저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손잡고 이렇게 감사하니까 어머니가 우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어떤 태도를,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냐에 따라서 부모 탓할 게 아니라, 그죠? 내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그 교수님 보면서, 이 교수님은요, 자기 들어오는 강의를 들어오는 학생들 점수도 엄청 잘, 수업에 100% 참석하면 무조건 A 이상이에요. 근데 이제 좀 잘하고 그러면 A 플러스 주고 이러니까 학생들이 엄청 좋아하는데, 대신에 결석하잖아요. 참석을 안 하면 이제 점수 깎아버려. 그러니까 완전히 막 출석률 100% 다, 그러니까 막 인기가 캡인 거예요. 그래서 참 내가 보면서 이분은 행복하게 사시는 비결을 안다. 그런 생각. 그럼 강의하면서도 가끔씩 머리를 찰랑찰랑 만들면 머리가 생머리가 있잖아요. 일부러 파마를 스트레이트를 했나 싶더라고. 머리가 촥촥 이렇게 되면서 찰랑찰랑하면서 너무 얼굴하고 안 맞아요. 근데도 하여튼 너무 아직도 제가 엄청나게 수많은 강의를 들었지만 딱 좋은 강의 생각하면 그분 강의가 생각나요. 왜 대학생들이 이렇게 좋아할까라는 게, 그분의 강의 내용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게 그분의 삶의 태도. 그래서 이분은 저희 보고 내가 입은 옷이 최고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최고고, 나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 최고고, 내 자녀가 최고고, 항상 그런, 그러니까 최고가 최고, 뭐 좋아서 최고가 아니라 최고로 소중하다. 그러니까 precious 하죠. 최고로 소중하다고 그걸 심어주시더라고요. 서로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세요. 내 옆에 있는 당신이 최고입니다. 시작. 내 옆에 있는 당신이 최고입니다. 내 옆에 있는 분이 최고예요. 내 옆에 있는 분이 최고고요. 정말. 그래서 그런지 저희 그 장원에 있는 식구들이 서로 참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것이 천국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서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최고로 생각하고, 최고가 뭐 최고가 아니라 최고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최고로 소중하게 바라보는 눈, 그런 게 저는 참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예, 일단은 하고 싶은 말은 많으나 오늘 이까지, 예, 하고, 오늘은 우리 이제 팀장님의 그 요청에 의해서 청류 효소환과 효모, 청류 효소환과 비오틴 영양 효모에 대해서, 아유, 자꾸 호모란 말이 자꾸 되네. 효모에 대해서 오늘,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소는, 일단 먼저 청류 효소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강의한 걸 보니까 빨간색으로 쓰니까 그 카메라 잘 보여서 제가 빨간색이 좀 눈이 피곤하더라도 보시는 강의를 이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 위해서 조금만 참아주세요. 왜냐면 빨간색, 까만색 이런 하나도 안 보이고 빨간 것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자, 청류 효소 VS 뭐예요? 영양 효모죠. 효모 비오틴이라고 합시다. 효모 비오틴. 지금 효모 비오틴 원래 옛날에는 그냥 영양 효모 이렇게 나왔는데 요즘에 효모 비오틴으로 나오더라고요. 자, 이름부터가 비슷하다, 그죠? 네. 효소, 효모. 그래서 아까 누가 아주 이쁜 분이 말씀하셨는데, 그러셨죠. 효모는 효소의 엄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맞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효소는 1억분의 1ml 효소 하나가 1억분의 1ml 단위에 굉장히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게 효소예요, 효소. 근데 이 효소가, 일단 이쪽 왼쪽 효소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효소는 그 1억분의 1ml의 단백질 조각인데요. 굉장히 작고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 몸속에서 하는 일은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에드워드 하우엘 박사라고 이게 아주 이렇게 유명한 영양학자라는데, 이 사람이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셨겠지만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뭐라 했냐면
인간의 몸에서 효소가 끝나면 수명도 끝난다 그랬어요. 결국에는 그 무슨 뜻이에요? 인간의 몸에 그 생명을 유지해 주는 게 뭐다? 가장 기본이 이제 효소예요, 효소. 그래서 뚱뚱한 사람도 효소가 부족하고 빼빼 마른 사람도 효소가 부족해요. 사람들이 흔히 봤을 때 뚱뚱한 분은 많이 먹어서 그렇다. 마른 분은 많이 작게 먹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마른 분 중에서도 많이 드시는 분 계시더라고. 근데 뭐 왜 그러냐? 효소가 부족해서. 뚱뚱한 분 중에서도 많이 안 드시는 분이 계세요. 생각보다. 근데도 살이 쪄. 효소 부족이에요. 네. 그러니까 많이 먹어서 뚱뚱하고 작게 먹어서 마른 거 그거야. 당연한 일인데 그것도 어느 정도 내가 조절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돼. 그런 거는요. 안에 효소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냐고 이제 이게 주로 하는 역할은요. 음식을 소화. 저는 누가 이러거든요. 효소를 한마디로 좀 정의를 좀 해서 이래요. 저보고. 그러면요. 제가 그래요. 효소는 생명 대사에 필요한 필수 요소이면서 영양소를 분해해서 흡수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독소를 분해해서 해독하는, 그러니까 밖으로 배설하는 역할을 한다. 이게 딱 한마디예요. 효소에 대한 한마디. 뭐라고요? 인체의 생명 활동을, 인체에 모으는 생명의 활동을 주관하는 요소가 바로 효소고요. 생명 활동을 주관한다. 영양소를 뭐 한다고? 예, 영양소를 분해. 이게 중요해. 분해, 흡수. 효소는 주로 분해하거든요. 그 다음에 뭐예요? 독소를 또 뭐예요? 분해해서 뭐 한다? 배설. 예, 배출, 배설. 이게 딱 세 마디로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연결하면 한마디가 되겠지. 그래서 세 가지 요소를 한마디로 딱 연결해서 말할 수 있는 30초 스피치. 예. 이게 바로 효소의 효소. 효소가 하는 역할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것만 딱 달달 외우고 있다가 더 디테일하게 물어보면은 말 못하면 안 되겠죠. 영어 못하는 사람이 꼭 자기가 할 말만 외웠다가 미국 사람 만나면 영어로 다다다 하다가 더 어려운 물어보면 도망가잖아요. 왜 안 되니까. 그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 더 이제 디테일한 걸 우리가 조금은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영양학 박사처럼 막 뭐 연구원처럼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저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왜 사람이 소화가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충곤증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아까 제가 생명력에 작용한다. 생명활동. 그러니까 생명력에 작용하기 때문에 효소가 부족한 사람들은요. 사람이 뭐가 없어요? 맥이 없어요. 사람이 이렇게 축 처져. 특히나 밥 먹고 난 다음에 축 처지는 분 있죠. 밥 먹고 특히나 봄에. 근데 내가 봤을 때 캘리포니아 가서 사니까 캘리포니아는 낮이 항상 여름이죠. 그죠? 그러니까 낮에 점심을 먹고 난 다음에 막 졸리고 사람이 막 힘이 빠지고 막 이렇게 이러한 사람들은요. 그 효소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특히나 위나 장이 연약하면서 효소가 부족할 때 굉장히 이렇게 빠져요. 효소는 주로 어디에 많이 작용을 많이 할까요? 소화에 많이 관여를 하는데 이제 효소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내가 먹은 음식이 다 내 몸이 되는 게 아니고 적어 놓으세요. 내가 먹은 음식이 내가 다 내 몸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뭐 어떤 음식만 소화된 음식만 내 몸으로 가죠. 소화. 그 다음에 소화된 음식이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흡수되기 좋게 뭐한 것 쫙 잘게 쪼개져서 그 다음에 내 위나 장을 통과한 음식이 내 몸으로 다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음식이? 흡수된 음식이 내 몸으로 가죠. 흡수된 음식. 흡수돼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세포까지 가줘야지. 그쵸? 그게 내 음식이 되잖아요. 이런 일을 관할하는 요소가 뭐라고? 바로 효소. 그래서 효소를 요즘에는 뭐 아주 그냥 생명 영양소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이게 이제 효소가 중요한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소의 종류에는요, 금방 말했듯이 소화에 관련하는 무슨 효소? 소화 요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사에 관련하는 대사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요소가 있어요? 식품 요소가 있어요. 아시네? 자, 소화 요소는 뭐예요? 그야말로 소화시킬 때 쓰는 효소. 음식을 소화시킬 때 주로 어디에서 관리하겠습니까? 위장에서. 그쵸? 그 다음에 대사 요소는요, 대사라는 것은
소화, 흡수, 해독, 배설을 통해서 우리 몸이 원활하게 모든 것이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걸 대사라 그럽니다. 그래서 영어로 메타볼릭 그러죠, 그렇죠? 비만, 그 다음에 심혈관 질환, 그 다음 당뇨, 모든 것을 우리가 대사성 질환이라고 부르죠. 대사성 질환. 암도 들어가요, 나중에 되면요. 대사가 잘 안 돼가지고 병이 생기는 거. 근데 그 대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심지어는요, 이 대사가 뭐까지 관련한 줄 아세요? 눈물 흘릴 때 눈물까지 영향을 끼쳐. 이게 잘 안 되면 눈물도 잘 안 나요. 슬퍼도. 안구건조증 오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게 잘 안 되면요. 이 머리카락 있죠? 잘 안 나요. 이 잘 안 되면은 피부 세포 교체도 잘 안 돼. 예, 피부 세포 교체가 28만에 한 번씩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근데 피부가 우리가 좋은 거 먹어가지고 안 좋은 피부가 좋게 자꾸 바뀌게 하고 싶은데 그게 빨리, 그러니까 모든 우리 몸을 리뉴얼하는데 잘 안 되게 만드는 게 부족하면 이거예요, 이거.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병이 걸렸을 때에, 질병이 걸렸을 때에 면역 세포의 작용을 뭐 하는 거? 업하게 도와줘요. 그래서 효소가 부족한 사람은 똑같이 병에 걸려도요, 자연 치유가 된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자연 치유가 그런 사람이 있죠. 간암에 걸렸는데 제주도에 가가지고 자연으로만 살았더니 자연 치유가 됐더라. 간이 완전 좋아졌더라. 네, 뭐예요? 그 사람 평소에 몸속에 효소가 그래도 많았던 사람이에요. 몸속에 효소가 많은 사람은요, 감기에 걸려도 자연 치유가 잘 돼요. 왜냐하면 면역 세포를 도와주니까. 그래서 질병 치유. 그럼 어떤 사람이 이게 안 좋을까? 잔병 치레 많이 한 사람. 왜냐하면은 이렇게 병을 이겨내려고 효소가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 수술한 사람. 수술을 하게 되면은 약물을 엄청나게 써버리잖아요. 그죠? 마취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그럴 때 그것에 대항하기 위해서 내 몸을 하기 위해서. 그런 다 독이잖아, 사실은. 독소를 내 몸에서 방어하기 위해서 효소가 막 나와서 막 활동을 해서 빨리빨리 뭐 해준다? 제가 그랬죠? 독소를 뭐 해준다? 분해 배설해주기 위해서 막 활동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사람? 수술 많이 한 사람, 잔병 치레 많이 한 사람, 또 어떤 사람? 약물을 평소에 약을 많이 먹은 사람도요, 효소가 많이 없어. 왜? 약 안에 반드시 아무리 독소가 없다 하더라도 화학적 약품에는 반드시 조금이라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 분해.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몸에. 디톡스. 한국에 완전히 디톡스 열풍이 불어섰는데요. 독소를 해독해야지만이 내가 산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디톡스 한다 하면, 그 나중에 막 사기도 나죠, 사기. 발을 물에 담그고 있으면 물이 새카매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 담그는데 10,000원이에요. 그게 약품을 딱 집어넣으면요, 그게 이 몸이, 우리가 이게 각질 나오잖아, 발에서. 단백질 각질. 그게 나오면 그 색깔이 바뀌는 약이 있어. 근데 그거를 써가지고, 그것도 이제 화학 작품이에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매일 가는 거, 한 달이면 30만 원 아닙니까? 그죠? 그럼 매일 가는 거야, 매일. 이걸 신을 이용해가지고 매일 10,000원씩 주고 다니는데 그 사람이 100명이면 얼마씩 벌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매돈 안 하는 그 약품 딱 섞어가지고 물에 따뜻하게 뽀글뽀글 해가지고 딱 담그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래갖고 이게 당신 할머니 몸에서 빠진 독입니다 하면서. 매일 시커멓게 빠지는데, 그게 매일 독소 빠진대가지고, 속이가지고. 그래갖고 떴다방 해가지고 그거 쫙 속여 먹고 도망가, 딴 데로 또 가서 또 그게 또 시골만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대도시는 사람들이 아니까 잘 안 가고 딱 군소도시 있죠. 그런 데만 다니면서 해먹었어. 그래가지고 막 그게 막 또 신문에 나오고 그랬는데, 어쨌든 왜 그래요? 사람들이 왜 쏘가요? 독소를 해독해야 된다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다 가지고 계신 거야. 그거 하지 말고 뭐 하지? 효소한 드시지. 그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식품 요소인데, 보세요. 그림을 제가 그려드리면요. 이렇게 소화, 이게 대사. 근데 그 효소를 연구한 그 박사님들 하나같이 하는 말이,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일정량의 효소가 분비된다. 그래서 효소 일정량의 법칙이라고 하는 법칙을 세웠는데, 이게 어느 정도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사람이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효소를 많이 쓴 사람은 수명이 짧고, 그것을 작게 쓴 사람은 수명이 길다. 연구를, 이제 그거 그냥 나왔겠습니까? 그죠? 계속 연구를 해가지고 나왔는데,
20대의 청년과 70대의 할아버지의 효소를 비교해봤더니 30배가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에 20대에서 70대가 될 때까지 효소를 그만큼 어떻게 했다고? 많이 소모해버렸다고.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는 뭐가 작용할까요? 얘가 작용하겠죠? 병이 걸렸을 때는 뭐가 작용할까요? 얘가. 뭐 모든 우리 인체의 모든 생명 작용할 때는 얘가 하는데, 예를 들어서 효소가 부족한 음식을 과식을 했어. 효소가 부족한 음식 대표적으로 한번 어떤 게 있겠어요? 효소가 없다 그러면 인스턴트 식품, 또 고기를 구워서, 그죠? 그다음 뭐 삶거나 구워서, 하여튼 뭐 열을 뭐 60도 이상만 가하면 효소는 다 안 계세요. 예. 그러면은 그 효소가 없는 음식을 먹었을 때는 몸속에 효소가, 소화 효소가 나와서 걔들을 분해하고 흡수하거나 분해해서 배설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면은요 하루고 이틀이고 그대로 가만히 있어 위에. 그럼 음식이 하루나 이틀 위에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썩어서 사람이 폐혈증 걸려 죽겠죠. 그래서 효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되냐면 효소 일정량만 분비된다. 일생 동안. 근데 내가 자꾸 그래서 과식이 단명한다 그 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과식을 자꾸 하니까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하고 연결돼 있어요. 과식을 자꾸 하면은 몸속에 있는 소화 요소를 계속 쓰다 보면 나중에 얘가 고갈이 되잖아요. 그럼 어디에서 끌어와야 돼요? 대사 요소에서 필려오는 거예요. 얘는 정해져 있는데, 그죠? 대사 요소에서 자꾸 필려오다 보니까 대사 요소는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줄어들겠죠. 그래서 질병이 걸렸을 때 자연 치료력이 떨어지니까, 면역력이 뚝 떨어지니까 병이 잘 안 낫고 빨리 돌아가신 경우가 많다. 심지어는 감기 걸려서도 돌아가신 분 계시죠? 그죠? 독감 때문에 돌아가시죠? 그럼 왜 그래요? 효소 부족이에요, 사실은. 병을 스스로 치유할 수, 아무리 약을 넣어도 자기 몸에 효소가 없으면은 질병을 치유할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효소가 풍부한 음식을 먹어야지만이 뭘 아낄 수 있어요? 대사 효소를 아낄 수가 있지. 그래서 효소가 많은 음식은 어떤 음식 대표적으로? 날 음식인데, 어떤 날 음식도 함부로 날로 먹었다가는 날로 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음식? 충분히 검증되고 과학적이고 안에 뭐가 없고 독소가 없고, 그죠? 어떤 학교 마당에 지금 초등학교 마당에 독버스가 엄청 많이 자라 있어가지고 막 난리 났더라고. 또 신문 보니까. 그러니까 날 음식이라도 아무 날 음식 먹었다면 큰일 나고, 과학적으로 안정성이 입증되고, 그 다음에 영양 가치가 좋고 몸에 좋은 거, 그런 거를 이제 날로 먹으면은 몸에 뭐가 소화 요소가 어떻게 돼요? 안 쓰고 이렇게 되니까 그야말로 대사 요소는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많이 남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식이 좋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이런 생식은 과학적이면서 안전하면서도 영양 가치가 너무 밸런스가 잘 맞고 영양가가 높죠. 근데 또 로우 GI 식품이라 그래가지고 뭐가 낮아요? 당도가 낮죠, 그렇죠? 당도가 낮다 보니까, 당도가 얼마예요? 우리 이름이? 당도 46 아닌가? 로우 GI. 응. GI 수치가 굉장히 낮잖아. 미국에서는 그 인증을 받지 않아서 뺐어요. 아, 그렇구나. 근데 한국에서는요,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그 당도 수치가 낮기 때문에 인슐린을 마구 분비하게 만들지 않기 때문에, 인슐린을 마구 분비하게 만들면 사람이 빨리 사가버리고 빨리 늙어버려요. 사람이 노화하지 않는 비결 중에 하나는 탄수화물, 특히나 단순 탄수화물을 적게 섭취하는 게 노화를 막는 비결입니다. 그러면 단순 탄수화물이 뭔데요? 빵, 흰빵, 흰쌀로 만든 모든 국수, 전부 하얀 걸로 만든 거 있죠? 전부 단순 탄수화물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거 먹으면요, 몸에 이 소화 효소가 엄청나게 많이 써버려요. 엄청나게 많이 나와버려야 돼. 왜? 단순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도 소화를 시키려면 인슐린도 엄청 나와야 되지, 효소도 엄청 나와야 되지.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건강할 수가 있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대사 요소를 뭐 하기 위해서, 세이브 하기 위해서 뭘 많이 먹어야 돼요? 식품 효소. 그래서 식품 효소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이놈은 사회적인 필요가 없으면은 만들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안 그래요? 알칼리 이온수기도 그렇고, 저는 처음에 우리 회사에서 알칼리 이온수기 만들었을 때 건강식품 회사에서 무슨 기계를 하나 한국에서도 난리였어요. 근데 왜 만들었어요? 황선유 박사님이 처음에 병원에서 암 환자를 치료하실 때, 처음이 아니라 치료하시다 보니까 생리식을 이제 암 환자 이제 식사를 위해서 만들었잖아요. 타서 주다 보니까 그냥 일반 정수기, 응? 땡땡 코웨이 정수기 이런 데서 한 물을 타가지고 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뭐 제주 삼다수 같이 그런 알칼리수, 안반수, 그러니까 그 안에 미네랄이 많다는 소리잖아, 살아있다는. 그러면
이런 코웨이 물에는 뭐가 그 완전히 역삼투압 방식의 물에는 뭐가 없죠. 아무것도 없어. 그냥 증류수예요. 그러니까 죽은 물이에요. 그 물을 두 화분에다가 줘보세요. 알카리수 물하고 역삼투압 방식 물하고 주시면요, 나중에 화분이 완전히 역삼투압 방식의 물 그 화분은요 죽어버려요. 나중에. 왜? 용량이 하나도 없는 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 물 줄 바에는 뭐가 빗물 받아 주는 게 나은 거예요. 훨씬 자연에서 나온 물. 근데 박사님 이렇게 가만히 관찰을 해보니까 그런 삼다수 물을 사 먹는 사람들이 생식 먹은 효과가 더 좋더라. 그래서 도대체 이 물이 뭐가 차이나? 처음엔 물에 대해서 우리 회사가 몰랐지. 근데 점점 사람은 공기와 물을 제일 많이 먹는데, 처음에 제일 많이 먹는 게 공기고 그 다음에 물이잖아. 인체의 70%가 물이고, 참 희한합니다. 전 세계의 지구의 70%가 물 아닙니까? 지구는 23.5도로 기울어지잖아. 우리 심장도 23.5도로 기울어지잖아요. 우리 몸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은 우주예요. 진짜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연과 뗄 수 없는, 그런 게 우리 몸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연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인스턴트 식품 많이 먹어가지고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연구하다가 나온 게, 그러면, 그래갖고 이제 알칼리수 좋다고 또 막 소문이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제두 삼다수가 완전 이제 막 불티가 난 거야. 그때는 알칼리수 그것밖에. 그래갖고 사람들이 막 나중에 제주 삼다수가 안반수 채취가 안 되니까 아무 물을 막 섞어갖고 이제 그게 팔았대요. 제가 들은 그 보도에 의하면.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박사님의 특징이, 황 박사님은 뭐 더 좋은 거 이제 환자한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거 찾다가 보니까 알고 봤더니 일본에서 5천만이 쓰고 있는 알칼리 연수의 비밀이 뭘까? 그래서 알칼리 연수, 그 다음에 이제 독일하고 일본이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건강 대국이 됐죠. 왜요? 인체 실험 같은 거 막 하면서 참 못할 짓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의학은 발전했어요. 특히나 자연의학이. 그러니까 면역의학, 자연의학. 그러니까 황 박사님이 보세요. 브랜드 처음에는 어디서 수입했어요? 일본에서. 황 박사님 공부는 어디 가서 했어요? 독일 가서. 그러니까 이 두 나라가 전후에 엄청나게 면역학이 발달하면서 또 기여는 한 거예요. 그게 또 희한하더라고요. 참 세상에 공평해. 그런 거 보면요, 사람 막 죽이가지고 실험해가지고 또 사람 살리는 일에 쓰는 거예요. 그 사람 막 죽일 때 어떤 사람, 자기들이 봤을 때 평가절하된 사람들. 독일은 어떤 사람,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유태인들. 또 일본은 어떤 사람 많이 죽였어요? 인구 많은 중국 사람. 엄청나게 죽였죠. 그래도 뭐 저렇게 더 많이 생기니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그래서 이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서 뭐 했다? 식품 효소인 정류안을 개발하게 됐다. 이거 사실은 저도 여기에 굉장히 한몫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거를 할 때 다른 회사에서, 다단계 회사에서 이게 나오기 전에 막 효소한 해가지고 막 팔았어요. 그래갖고 제가 아시는 분이 거기 빠져갖고 세상에 저를 거기 임바브실게 찾아왔더라고. 그러면서 막 몇 박스를 주고 왔어. 근데 내가 먹어봤지. 주는데 공짜로 주니까 먹어는 보는데 내가 절대로 이제 그분한테 아이고 이러면서 뭘 그런. 그러고 내가 먹고는 그걸 바로 우리 연구소에 보냈어요. 이런 연구소에 보내가지고 이걸 연구를 해보시라. 이거 효소환이라고 하는데 뭐 그 남편이 뭐 병이 좋아지고 막 야단이죠. 막 난리치잖아요. 특히 다단계는 막 더 막 또 하는 게 한국 다단계 문제예요. 미국은 좀 안 그렇지만 한국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막 해서 연구를 해서 보냈더니 대장균이 너무 많은 거야.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막 어설프게 만들어가지고 하는 세균이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좋기는 한데 세균이 너무 많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그때 유윤희 교수님이랑 한국에 우리 식품 고문이잖아요. 우리 이롬에. 그래서 이제 한국 식품 영양학의 어머니라고 할 정도로 유윤희 교수님 일리노이 주립대 대학원에서 집 주고 공부 다 시켜줘 공짜로 했던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그 식품 영양학계에서는 이제 최고죠, 우리 유인희 교수님. 그래서 이 교수님하고 이제 의논을 교수님 이렇게 이 효소가 좋다고 하는데 저도 그때 효소에 그게 지금으로부터 한 꽤 됐어요. 오래 전에 눈을 뜬 거죠. 효소가 생식에 있는 효소는 우리가 생식을 먹을 때는 섭취할 수 있지만 그럼 하루 3끼를 다 생식을 안 먹고 한 번 내지 2번 생식 먹는 사람은 일회 밥을 먹을 때 효소 없는 밥을 먹잖아요. 사실은 그럴 때까지도 중년 이후에 사실 건강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경우도 이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우리나라 남자들
흡사 많잖아요. 40대 이후에. 이게 이런 문제가 되게 많아요. 왜? 맨날 술 마시고 술 마시면 효소 엄청나게 없어지죠. 담배 피우면 엄청나게 없어지죠. 또 맨날 삼겹살 구워가지고 뭐 해요? 술하고 마시잖아. 그러니까 효소를 너무 많이. 며칠 전에 우리나라에 촉망받던 바이올리니스트가 그거 아세요? 뉴스에 났던데 그 심장 그냥 옷을 젊던데 20대인가 30대 초반 31살밖에 안 되는데 택시 타고 견역주라고 되게 아주 뭐 콩쿠리 1등하고 뭐 되게 유명한 사람 되게 이제 완전히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촉망받는 이거예요. 근데 택시 기사가 택시 탔대요. 저녁 식사 끝나고 뭐 친구들하고 만나가지고 끝나고 택시 타고 가는데 택시사 보니까 손님이 자더래. 자가지고 그냥 자는가 보다 하고 내릴 때 뭐 죽어 있네. 심장이 멈춰가지고 심장마비. 그때 내가 옆에 있었으면 바로 용천을 찔러줄 건데 내가 참 안타깝더라고. 그러니까 혼자 다니지 마세요. 건강 안 좋으신 분들은 혼자 살지 말고. 왜 그러냐면요, 누구라도 옆에 있어가지고 자 보세요. 그럴 때는요 어디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용천 여기 속 들어가는데 팔자 그냥 속 들어가는데 진짜 여기 이거 보시는 분들도 이렇게 하세요. 여기 볼펜 잠깐만 빌려주시겠어요? 여기 보면은 달에 여기 팔자 돼 있는데 있죠. 속 여기 볼록 튀어나오는데 양쪽이 있잖아요. 여기 중간에 쏙 들어가는데 여기를요 그냥 눈에 보이는 아무 침이나 찔러버려. 그냥 그거 뭐 세균 이런 거 상관하지 말고 콧김 한번 딱 하고 머리 한번 짝짝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막 찔러버려야 돼. 그럴 때는 사람이 사는 게 중요하지. 용천. 그러면요 사람이 죽었다가 갑자기 팍 깨면서 짜증을 엄청 낼 거야. 아파 죽겠네 하면서 그래서 이제 용천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말이에요. 진짜로 너무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옆에 누가 자다가 진짜 심장마비 오고 생기면요 너무 안 됐더라고. 그 얘기 들으니까 아이고 참나. 또 아까운 사람 한 명 갔네. 바로 이제 효소가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몸속에 있는 제가 지난번에 면역에 대해 설명할 때 몸에 그 몸이 산성화되면서 암세포는 뭘 먹고 자란댔어요 제가? 포도당을 잉여 남은 포도당을 먹고 큰다 그랬죠? 그래서 포도당을 먹고 대사를 통해서 배출하는 게 뭐라 했어요? 젖산. 그래서 젖산이 환경을 산성화. 야, 완전히 뭐 밤샘 공부하셨나 봐. 너무 잘하시다. 예. 그래갖고 이제 그 산성화되는 그 환경을 할 때 그 환경을 만들기 전에 그 젖산을 어떻게 해버린다? 효소는 분해. 그게 독소잖아요. 분해 배출한다. 그래서 몸을 암세포가 잘 자랄 수 있는 산성 환경으로부터 뭐 한다?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는 것이 바로 효소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 브렌피에스피가 암에 좋고 면역에 좋다니까 그것만 사 먹으려 하잖아. 그것만 막 들이다 먹어. 한 막 10개, 12개씩 뭐 먹어버려요. 근데 그거는 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 왜냐면 브레인이 아무리 좋지만 환경을 조성해주는 뭘 같이 먹어야 돼요? 생식하고 이런 효소, 유산균 이런 걸 같이 먹어줘야지. 물론 브레인에 유산균 들어있으니까. 근데 브레인 먹을 땐 유산균 안 먹어도 되지만 뭐 먹을 때 일반 식사하실 때는 유산균을 드시라. 환자들은 효소하고. 그래서 저는 유산균과 효소는요 황금의 커플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산균, 효소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중요한데 유산균은 또 다음에 제가 교육을 할 때 말씀드릴 텐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 몸에 소화, 흡수, 해독, 배설을 뭐 하게 해준다? 원활하게. 이게 잘 안 되면 소화 잘 안 되겠죠. 끄덕끄덕하고 소화 잘 안 되고 흡수 잘 안 되니까 뚱뚱하거나 마르거나 해독이 잘 안 되니까 얼굴이 시커멓고 간이 안 좋고 약 먹는 사람 해독 안 돼가지고 막 심장하고 간 안 좋아가지고 얼굴이 흑빛이 나는 사람 제가 어디가 안 좋다 했습니까? 또 간이란다. 얼굴이 딱 봤을 때 흑빛이 난다. 그래 어디가 진짜 콩팥. 그래서 콩팥에는 무슨 색깔 음식이 좋다 그랬어요? 까만색 음식이 좋다고. 응? 하나님이 희한하게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진짜 신장이 안 좋으면요 얼굴이 흑빛이 나는데 그것을 고치려면 흑색 음식을 많이 먹으면 좋다고. 흑미, 흑임자, 그게 좋다는. 그러면 아까 간은 안 좋으면 무슨 색깔이 나요? 푸르쭉쭉. 노란 색깔은요 위, 장. 간이 안 좋아도 노랗게 하는데 어떤 노란색이냐면 약간 푸르쭉쭉한 노란색이 나요. 약간 청록빛, 딱 멀리서 보세요. 얼굴이 청록빛이 납니다. 간 안 좋은 사람은. 특히나 제가 우리 사장님도 옛날에 간 안 좋아서 아는데 이쪽에 있잖아요. 남자가 그것도 실내 근무하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외근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사장님도 앉아서 토목가 나왔으니까
그 공사 관리를 그걸로 했잖아요. 이걸로 지금 뭐야? 컴퓨터로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여기에 기미가 청록색 기미가 끼더라고. 이렇게 기미가 이렇게 우리 사장님 지금은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기미가 이렇게 끼었어요. 알고 봤더니 간 수치가 10배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간이 안 좋은 사람은 약간 싶어. 그래서 간에는 어떤 음식이 좋아요? 어떤 색깔 음식이 좋아요? 초록색. 생식 타면은 초록색 나죠, 그렇죠? 예, 이게 굉장히 간에 좋은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청류에는요, 위를 디톡스하는 물질 8종의 효소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장을 디톡스하는 또 정장 물질이 들어있어요. 정장이란 말은 장을 정상화한다. 그래서 위, 이제 이거 지웁니다. 다 적으셨죠? 예. 지웁니다. 위를 디톡스하고, 장을 디톡스하고, 간을 디톡스하고, 세포, 마음까지 해준다. 나는 이 마음을 신경이라고 합니다. 신경. 영적인 부분이 아니라 신경적인 부분에서. 병원에서 신경성 이러면 답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중인데 답이 있어요. 신경성도 답이 있어요. 영적으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은 되지만 신경적으로는 신경이 원하는 신경을 안정화시키는 음식을 먹어주면 좋아요. 네, 그 다음에 뭐 음악을 듣는다든지 자기 취미생활 한다든지 좀 쉰다든지 그러면 신경이 가라앉는데, 그러면 신경도 자율신경과 비자율신경이 있는데 어쨌든 뭐 그 신경계는 다음에 제가 설명하겠지만 어쨌든 이 효소가 신경계도 굉장히 좋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신경을 쫙 안정시켜줘요. 위를 디톡스, 장을 디톡스, 간을 디톡스. 간을 디톡스 하니까 뭐 간은 해독 창고잖아. 해독 창고. 해독을 하는 창고인데 간이 해독을 잘 못하니까, 간이 해독을 잘 못하면 얼굴이 시커멓쭉쭉해지면 얼굴이니까 부르쭉쭉 좀 누르팅팅 부르쭉쭉 이렇게 약간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노란색하고 초록색하고 섞어놓은 색깔이 나요. 하여튼 그래서 그런 이거를 뭐 해준다? 도와준다. 세포 디톡스. 왜 세포 디톡스가 가능하냐면요, 세포 디톡스란 것은 세포 안에 독소를 빼주는 역할을 하는데 뭐 한데서 효소가 잘게 뭐 해주는 역할을 하는 독소를 잘게 나노와 분해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청류 효소하고 같이 뭘 먹으면 효과가 짱일까요? 알칼리 이온수하고 같이 먹는데, 먹는 방법 진짜 중요합니다. 잠시 후에 먹는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그렇게 세포까지도 뭐 해준다? 해독을 해준다. 왜? 쪼갠다. 그죠? 분해하니까 분해해서 세포 속에 있는 뭐를, 그래서 알칼리 이온수와 같이 먹으면은 너무 좋다. 그렇게 했고요. 신경 디톡스는요, 요 안에 우리 청류 효소만의 뭐예요? 특징이에요. 뭐가 들어있어요? 허브 물질들, 허브. 그래서 허브 테라피, 영어로 얼브 테라피라고 하는데 허브가 들어있어가지고 우리 신경을 이렇게 레몬그라스 또 세인트 존스 워터를 추출을 해갖고 이제 그거 먹으면 신경이 굉장히 쫙 안정되는 게 있어요. 그게 들어있어가지고요. 밤에 여성분들 갱년기 오면은 밤에 잠 잘 못 자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거 저녁 식후에 1개 혹은 나는 2개 드시라 그래. 그냥 2개를 드시면은 잠 잘 오거든요. 예, 이거 진짜 잠 잘 오고, 그 다음에 암 환자들 키모테라피 하고 난 다음에 또 밤에 잠 못 자시는 분들 계세요. 이거 밤에 식후에 2개 드시라. 1시간 안에 잡니다. 진짜 잠 잘 옵니다. 자고 일어나면 몸이 진짜 개운해요. 왜? 이렇게 신경이 안 드니까 잠은 오는데, 자는 동안 효소는 내 몸에서 뭘 해요? 쫙 독소를 배설해 주니까 너무너무 잠이 잘 오고요. 몸이 편안해집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뭐예요? 숙면을 취하게 되니까 몸이, 잠을 깊이 자는 사람 면역이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잠을 깊이 자는 동안에 부교감신경이라고 하는 신경인데, 신경에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부교감신경이 자는 동안 활동을 하거든요. 그럼 그때 뭘 하느냐? 디톡스를 하고 면역을 올려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청소를 해줘. 내 몸 클렌징을 해줘.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있잖아요. 한 3개월 이렇게 막 고민하고 막 잠 못 자고 이러면요, 살만 빠지는 게 아니라 면역이 뚝 떨어져요. 진짜로. 그래서 암 환자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그분들이 면역이 떨어질 만한 사건이 있는 경우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막 고부간의 갈등이 너무 심한데 이사도 못 가고 남편은 계속 시어머니 편만 들어주고, 그런 경우에 사람을 잡더라고. 아주 그냥 남편들이 결혼하기 전에 잘 알아놓으세요. 부인 앞에서는 무조건 부인 편을 들어줘야 돼.
나중에 돌아가서 이해심이 넓고 나를 사랑하시는 어머니한테 싹싹 비는 아니더라도 부인 앞에서는 무조건 뭐 해줘야 돼? 부인 편을 들어줘. 그래야지 누구하고 더 오래 살아요? 부인하고 더 오래 살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네, 저희 시어머니는 정말 지혜로우세요. 저는 시어머니 참 존경하고 너무 사랑하는데 왜 그러냐면요. 결혼하기 전부터 아주 교육을 잘 시켜놨어. 홀 어머니거든. 아들 둘 딸 하나인데 홀 어머니셔. 그리고 남편 사장이 막내신데도 불구하고 니는 결혼을 하고 나면은 절대 부인 엄마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부인 편을 들어주고 부인한테 잘해주라고 왜 세뇌를 시켜갖고 그래서 더 잘해줬나. 어쨌든 아유 죄송합니다. 어쨌든 간에 나는 그래서 어머니가 참 지혜롭다는 생각을 해요. 진짜로. 참 지혜롭다는 생각을. 그 다음에 이제 항산화 기능도 있고요. 참 저는 저는 청류를 너무너무 좋아. 저 지금도 제 가방 안에 청류 6개 하나 들어있어요. 항상 저는 들고 다닙니다. 그럼 어떤 사람한테 이걸 권하면 좋을까? 하나 빠뜨렸네. 본사 교육에는 이게 이제 얘기를 안 하시는데 저는 이것도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콩팥, 신장. 아까 제가 약 많이 먹은 사람들이 그죠? 효소가 많이 떨어진다 그랬죠. 그럼 약품은 주로 뭐와 뭐를 많이 손상시켜요? 신장과 간을 손상시키죠, 그렇죠? 근데 독소는 주로 신장에도 잘 쌓이고 또 신장에 이게 괴롭히죠. 이거를 괴롭히죠. 제가 아시는 분이 뇌혈관이 볼록 튀어나와가지고 아니 내 친한 동생 남편인데 가끔씩 만나면 여기 뭐가 자꾸 여기 뇌 부분에 뾰루지가 항상 나 있어. 그래서 내가 뭐기에 이렇게 뾰루지가 나면 뇌가 좀 안 좋은데 이분이 엔지니어거든요. 공대를 나오셔서 엔지니어를 하고 있어서 제 엔지니어 일하는 게 좀 힘드나 이런 생각했어요. 어느 날 쓰러져 버려서 토하고 쓰러져 버렸어요. 그때가 30대 후반인데 그리고 젊은 사람이잖아요. 병원 갔더니 내 혈관이 부풀러가지고 꼬여있어. 잘못하면 이제 그래가 꼬여있다가 피가 자꾸 가게 되면 운동 같은 거 하는 거 터질 뻔하면 그 사람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세상에 이렇게 잘라가지고 수술했다. 뚜껑을 이리 열어가지고. 근데 그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럼 그 수술하면서 약을 얼마나 많이 쓸게. 그 수술 끝나고 난 다음에 계속 약을 줬어. 계속 약을 주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 지금 40대 중반부터 신장 투석 하잖아. 40대 중반인데. 신장 투석. 여러분 신장 투석 얼마나 여러분 비참한 줄 아세요? 난 너무 불쌍하더라고 진짜. 이번에 여름에 갔을 때 만나자 그래가지고 봤는데 너무 서울에 사는데 너무 불쌍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마음이 아파 눈물이 날랐는데 참았어요. 너무 안 돼가지고. 사실 세상에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 병원에서 쓰는 약들이 있잖아요. 진짜 신장을 망가지게 한다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은 일반 직장생 그 머리 좋은 사람이 좋은 데 나왔는데 그 머리 좋은 사람이 직장생활도 잘 못해. 못하지. 어디 직장에서 신장 투소하러 가가지고 4시간 5시간 있다 오는 사람 일주일에 서너 번씩 그건 누가 오라 하겠어요. 그러니까 직장생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 자체가 이제 부인이 막 열심히 벌어야 되고 너무 안 됐더라고 진짜 제가 보면서. 그래서 참 이거를 이 청류 효소안이 신장이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신장에 때가 낀다 뭐 혹은 독소가 낀다 이게 제가 늘 그런 예를 들잖아요. 싱크대에 이렇게 기름때나 이렇게 뭐가 짜 있을 때 우리가 거기에 퐁퐁이나 이런 거 가지고 세제 가지고 이렇게 씻으면서 하면 싹 그죠 물로 씻으면 싹 내려가듯이 효소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장에 이렇게 신장은요 망으로 돼서 망 안에 엄청 깔때기가 엄청나게 많아 버려요. 600만 개 막 200만 개 200만 개 이렇게 들어있나. 나도 연식이 이제 되다 보니까 이제 숫자가 헷갈려. 그래서 하여튼 몇백만 개의 깔때기가 들어있어 여기에. 긁는 깔때기 사구체 신사구체. 그래서 이 깔때기에 긁을 때 그게 막혀 있으면 못 긁겠죠, 그렇죠? 그래서 피를 가는 거거든. 근데 이제 그거를 똑똑똑 뚫어주고 효소가 하는 역할이 디터전트 역할, 그 세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장도 뭐 해준다? 청소. 신장도 청소.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떤 사람이 먹어야 될까요? 과식을 자주 하는 사람, 소화가 잘 안 되는 사람, 그 다음에 항상 뭐 먹고 나면 속이 불편하고 속이 더부룩하고, 그 다음에 변비가 숙변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렇게 평소에 야채나 과일 잘 안 먹어가지고 그런 사람. 제가 이 청류 효소안에 들어간 원료가 몇 가지나 되나 세봤어. 그냥 한날 시간이 좀 있길래. 왜냐면 시간이 있어야 해요. 하도 많이 들어가가지고 105가지가 넘더라고. 세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원료가. 그러니까 굉장히. 근데 보통 한국에서 파는 그 효소 이렇게 보니까 15가지 뭐
20가지 미만의 원료를 많이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유기농으로 좋은 걸로 다 넣으려면은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요, 만드는데. 그러니까 그 홈쇼핑에 그때 파는 거 이렇게 보면 싸거든요, 되게 막 싼데 그게 싼 이유가 있는 거예요. 원료가 어떻다? 너무 작다. 원료가 우리는 그래도 비싼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한 달분에 50불택이잖아요, 그죠? 색깔을 보니까 그게 비싼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때 보니까 5만 원에 뭐 3달분 이래가지고 팔더라고. 알고 봤더니 15가지. 어떤 회사는 5가지 넣어가지고 5만 원에 석 달 뭐 이렇게 하는 회사도 있었는데, 싼 거는 다 싼 이유가 있겠지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언제 먹는 게, 식전에 먹는 게 좋겠어요? 식후에 먹는 게 좋겠어요? 식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식후에 드시는 게 좋아. 왜? 뭐 하니까? 소화를 시키니까. 소화시키기 없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위산이 과다된 사람 있죠. 위산이 많이 나오는 사람들. 위가 안 좋아. 위벽 얇다. 뭐 위산이 과다한 사람들은요. 음식 안 먹었는데도 막 속쓰리죠. 음식 안 먹었는데 막 소리, 그런 사람은요. 위산이 나와가지고 소화시킬 게 없으면 자기 위를 소화시켜버립니다. 그거 아십니까? 자기 위가 뭘로 만들어져 있는데? 단백질. 그러니까 소화시킬 게 없으면. 그러니까 제가 아까 신경 얘기했는데, 이 신경계가 정말 중요한 게요. 그걸 뭐라 그러느냐? 자율신경 실조증이라 그래요. 자율신경. 즉, 내가 위산아 나와라 안 하고 지 스스로 나오는 거 있죠. 지 알아서 나온 걸 자율신경이라 그래. 자, 심장도 지 알아서 뛰죠. 우리가 심장아 멈춰라 하면 지가 알아서 딱 멈추고.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전쟁 영화에서 보니까 죽은 척하고 막 이런데, 죽은 척 할 때 심장아 멈춰라, 죽은 척 할 때 심장이 다 안 뛰고 얼마나 좋아. 근데 그게 마음대로 돼요? 안 되잖아요. 지가 알아서 뛰잖아요. 동방결절이라는 이 전기적 자극에 의해서 심장도 알아서 뛰는데, 이것도 전부 다 자율신경계예요. 전부 다. 아까 그 죽은 젊은이 자율신경 실조증이야. 그 사람들 일종의. 신경계가 문제가 생기면은 그러니까 지 맘대로 잘 움직이지가 않아요. 신경계 공부도 해봐야 돼. 굉장히 중요해요, 신경계. 근데 이 신경계의 역할을 이렇게 잘 하게 도와주는 것도 뭐다? 효소. 왜? 신경세포 독소도 빼준다. 자, 신경세포 독소 빼준다는 게 또 뭐 하나 생각나죠? 뭐? 신경세포 독소를 빼주려면은 신경세포보다 크기가 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신경세포보다 크기가 작은 물은 어떤 물? 알칼리 이온수. 알칼리 이온수 보고 이러면 정수기 절대 그렇게 부르시면 아니 됩니다. 네. 알칼리 이온수기는 정수기가 아니에요. 무슨 수기? 이온수기. 예. 왜? 췌장의 신경세포보다, 췌장 있죠, 췌장. 팬크레스. 이렇게 딱 하면 나오는 이거 뒤에 거. 여기 안에 있어요. 췌장의 신경세포보다 더 작은 게 알칼리 이온수예요. 그래서 이 알칼리 이온수하고 이 효소, 척류효소를 같이 먹게 되면요. 세포 독소, 특히 신경세포 독소 엄청 잘 빼줍니다. 싹싹 빼줍니다. 그러니까 신경이 건강해지니까 신경계가 잘 돌아가게 되니까 우리 몸에 전체적으로 전기줄이 잘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죠. 예. 자, 그 다음에 일어나서 장수를 원하시는 분이 왜 효소가 끝나면 인간 수명이 끝난다 했으니까 오래 살고 싶으면. 근데 할머니들 세상의 3대 거짓말. 첫 번째, 노처녀 시집 안 간다. 두 번째, 장사 미친다. 세 번째, 노인들이 이제 죽고 싶다 하는 게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고, 뭐 어떤 사람이 뭐 죽고 싶다 해가지고 뭐 절길에 기차가 오는데 누워 있었는데 하도 기차가 늦게 올까 봐서 배고플까 봐 빵 들고 누워 있을 때잖아요. 그게 거짓말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장수는 여기서 뜯어먹고 하면서 기다릴 때잖아.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장수는요. 여기서 말하는 장수는 그렇게 이렇게 얇게 길게 이런 장수가 아니고 굵고 깊게. 그러니까 건강하면서도 어떻게 장수를 말하는 게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진정한 장수는 어때요? 건강하면서도 그죠, 오래 사는 거, 그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는 일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많은 사람 도와주고 그렇게 살아야지. 예, 그게 진정한 장수. 그 다음에 여행 중에는 필수예요. 특히나 선교 여행 같은 데 갈 때는 저는요 정말 필수로 챙기거든요. 아프리카 갈 때 저는요 산성수를 필수적으로 챙겨. 알칼리 이온수하고 산성수를 꼭 챙겨. 옷은 진짜 선교지는 얇은 옷 몇 개만 가져가갖고 다 벗어주고, 올 때는 한 개만 입고 오죠. 신발도 다 벗어주고 슬리퍼 한 개 신고 와. 그때도 가가지고 다 벗어주고 싹 다 주고 와요. 안 줄 수가 없어. 인간이라면 안 줄 수가 없어요. 그거 보고도 안 주는 게 인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 진짜로. 왜냐하면 너무
옷을 한 번 입어가지고 떨어질 때까지 입고 그다음 떨어지면 버리니까 그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요 진짜. 신발 없어가지고 에이즈 걸린 애가 제가 그랬잖아요. 피가 나가지고 피가 철철 흐르는데 에이즈 걸렸다고 아무도 걔를 안 돌보고 제가 막 울면서 걔를 안고 있잖아요. 거기 그 가서 진료하는 데 가가지고 했는데 걔한테 맞는 신발이 없었고 신발 좀 큰 거 한 개 신겨줬어요. 그게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 진짜. 왜냐하면은 저하고 멀리 있었거든요 애가. 근데 피나도 안 치나 봐. 고아원에서 온 애들은 백발백중 부모가 에이즈 걸려 죽었거든. 20대 에이즈로 죽고 어린아이 비율이 70%예요. 70% 그 나라가 에티오피아가. 너무 마음 아프더라고 진짜. 그러면 다니다 보면은요 참 우리가 감사할 일이 진짜 많습니다. 예, 이런 데서 살고 있다는 자체 저는 요즘 매일 감사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캘리포니아 이 좋은 데 와가지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맨날 감사가 나와. 예, 다쳐도 제가 다쳐가지고 이렇게 제가 그 자전거에서 팍 날라가고 팍 했잖아요. 근데 다쳐도 이렇게 치료한다고 제가 이렇게 누워 제 혼자 이제 치료를 해서 자가 치료 지금 하고 있어요. 많이 줘. 이것도 안 됐어요. 진짜 처음에 이게 안 돼. 근데 바로 이거 빨리 되잖아요. 자가 치료를 잘하는데 자가 치료하면서 누워 있으면서 우리 생각해서 사고 난 사람들의 마음을 알겠더라고. 저희 친정어머니가 지난번에 이렇게 새벽기도 가다 다쳤는데 그 엄마 마음을 깊이 이해가 되겠더라고. 엄마가 새벽기도 가다가 탁 다쳤을 때 그때 딱 그 마음이 얼마나 공포스럽고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 마음이 딱 들더라고. 마음이 그런 눈물이 나요. 혼자서 또 층승맞게 또 그러니까 뭐든지 제가 아이가 또 그렇게 됐을 때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뭐든지 내가 겪은 것이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는 예, 그게 또 감사한 일이죠. 내가 이렇게 됨으로써 뭐 안 죽을 만치 뭐 다쳤는데 뭐 어떻노 그런 생각 들면서 이해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성격이 예민하고 좀 긴장을 잘하고 완벽주의인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은 꼭 필요해요. 왜요? 이게 때문에. 긴장자.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좀 스트레스 잘 받고 누가 한 말이 밤에도 생각나가지고 잠이 안 온다. 그 사람 왜 그런 말 했을까? 이것 때문에 잠이 안 온다. 어떤 사람은 보면은 뭐 아무리 그런 말도 밤에 코만 드릉드릉 거고 잠만 잘 자는데 어떤 사람은 조그만 말 들으면 막 잠 안 오고 막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신경계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꼭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먹어야 됩니다. 신혼 초기에 제가 사장님하고 막 대파 막 말다툼했는데 나는 밤새도록 성이 나갖고 이라고 잠이 안 오는데 사장님은 코를 잘 고고 주무시더라고. 신경계가 아주 튼튼하신 분입니다. 아주. 나는 그때 내가 신경계가 안 좋다는 거 알았지. 그래서 제가 청류효산을 먹고 요즘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잠을 잘 잡니다. 왜? 신경계가 튼튼해져가지고. 이게 그렇고요. 그 다음에 내 몸의 장기가 고생을 안 하게 도와주고 내 몸의 효소를 덜 쓰게 도와주니까 굉장히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먹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먹을 때는 반드시 이 효소가 좋다는 게 사람 몸에 좋다는 것만 아니라 누구도 좋아하겠어요? 박테리아도 이걸 좋아해. 세균도 엄청 좋아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어느 회사에서 세균이 많았다. 그래서 왜 효소를 이렇게 빼짝 말라가지고 해가지고 먹기 어렵게 해놨냐? 염소똥같이 해가지고 그런 말 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완전히 물을 드라이 건조를 해버려야지만 이 세균 번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알기로 제가 저한테 효소를 줬던 그분이 그 효소를 했을 때 그게 약간 완전히 우리 청류 효소처럼 드라이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세균이 번식하는 거예요. 기술 부족이죠. 우리 회사는 건조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 회사가 생식 동결 건조에 강자. 그러니까 세균도 번식 못하게 뭐 한다? 효소도 촥 건조해버려. 그래서 이게 입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물하고 같이 홀딱 넘겨버리면은요 거의 그 한 많은 양이 나옵니다 뒤로.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그리고 그 효소 먹으면 속이 막 까린다 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왜냐면 너무 딱딱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위가 할 일을 어디서 해줘라? 내 입에서 해줘라. 입안에서 킵하고 한 2, 3분 저는 계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한테 이제 저기 콜로라도에 계신 미국 분한테 내가 입에서 킵하라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킵해봐라. 계속 킵해라 막 이랬어요. Keep in your mouth 그랬어요. 2 minutes or 3 minutes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서 설명을 해줬어요. 박테리아가 좋아하고 막 이렇게 서투른 영어로 다 설명해. 그랬더니 이해를 하시더라고. 그러고는 지금도 엄청 좋아요. 효소를 지금도 먹을 때 항상 킵해서 씹어서 드세요. 대신에 킵하고 씹어서 먹고 난 다음에는 이빨을 닦아야 돼. 왜? 효소가 뭐 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분해하는 역할을 한다 그랬죠. 이빨을 빨리 닦아줘야 돼. 네. 그래서 다 먹고 난 다음에
효소 먹고 난 다음에 씹어서 넘기고 난 다음에는 따뜻한 물로 마시는 게 좋고요. 효소는 몇 도부터 파괴가 되냐면 45도 이상부터 파괴되기 시작하고 60도 이상이 아예 없습니다. 아주 그냥. 그러니까 언제 가장 효소가 활성화되냐면 체온. 인체 체온은 정상이 몇 도예요? 36.5도. 그래서 36.5도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게 효소예요. 하나님이 딱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하면 이렇게 너무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은 많이 파괴되고 거의 많이 안 남으니까 입에서 씹어서 넘기고 따뜻한 물, 체온하고 비슷한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위장 안 좋은 사람도 생식도 어떻게 하랬어요? 체온만큼 따뜻하게 해서 드시면 좋다. 왜? 생식하는 효소가 어떻게 되겠어요? 활성화되니까 좋죠. 생식은 독소가 없는 식사이면서 독소까지도 뭐 해주는 식사? 해독해주는 식사. 그죠? 그 생식의 원료에 독소가 없잖아요. 그렇죠? 없으면서 몸에 쫙 영양을 채워주면서 또 뭐예요? 효소가 속소까지 해독해주는 식사니까 생식을 안 먹는 사람은 독소가 많을 겁니다. 예. 저는 저녁 식사 후에 저희 아들이 하루에 생식을 꼭 2포 이상 먹거든요. 아침에 생식 먹고 가죠. 점심 때도 생식 싸줘요. 생식하고 일반 식사를 제가 도시락을 싸줘요. 그래서 간식 시간에는 꼭 생식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밥을 먹게 합니다. 그럼 하루에 2번 먹죠. 그 다음에 저녁에 밥 주죠. 제가 저녁에 오면은 잡곡밥을 줘요. 잡곡 한 12가지 넣어가 제가 잡곡밥을 만들어 줍니다. 주고 난 다음에 반드시 효소를 줍니다. 효소, 유산균, 칼슘 3개를 꼭 먹입니다. 매일. 왜? 하루 동안에 근데 우리 아이는 별로 몸에 독소가 많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독소 되는 음식 별로 안 주니까. 그런데 또 불구하고 저는 밥 먹고 난 다음에 또 혹시 몰라서 주는데 아니 다니면서 인스턴트 식품 음식 먹고 애들 침 먹고 햄버거 뭐 피자 먹고 이런 애들 무슨 통뼈로 나는 디톡스 안 하고 아무것도 뭐 좋은 것도 안 먹고 그렇게 매일매일 살면서 독소를 쌓아가는지 너무 안타까워. 그런 거 보면은. 그래서 엄마들한테 저는 밤에 애 꼭 이거 하나씩 먹이라고 꼭 얘기해. 하루 1일 디톡스를 시켜라. 1일 디톡스는 뭘로? 청류효소와 함께. 그래서 저는 1일 디톡스를 청류효소로 시켜라. 언제? 저녁에. 그러면 저녁에 딱 식고 나면은 얼마나. 그래서 효소가 부족하면 디톡스가 안 되고 디톡스가 안 되면 질병이 잘 생겨요. 네. 질문 있으신 분? 근데 팀장님 효모는 다음 주에 할까요? 오늘 너무 오래 한 거 아니에요? 네, 시간이. 다음 주에 그럼 일단 효모하고 효소한 이렇게 차이점. 그러니까 그 차이점은 금방 말할 수 있어요. 자, 이게 말했죠? 효소의 차이점 제가 뭐랬어요? 생명작용에 필요한 요소이면서 또 뭐 영양소를 분해, 흡수, 독소를 분해, 배설. 효모는 효소의 어머니다 그러죠? 효소의 어머니는 빙산의 일각이고 효모는 영양소 덩어리예요. 영양소 자체가 영양소 덩어리예요. 머리카락 깨지고 머리카락 얇아지고 피부 거칠어지고 전부 다 효모 먹으면 다 좋아져. 제가 아시는 목사님이 머리가 진짜 여기 소갈머리가 없으셔가지고 그랬는데 생식 효모 드시고는 위장원에서 머리 하는 그 미용사가 놀랬잖아요. 아니 목사님 머리가 요새 엄청 굵어지고 잘나네요. 그래가지고 여기 석 나가지고 왜요? 효모 생식 드시니까 쫙 좋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효모는 다음 주에 제가 또 효모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그 소화 잘 되고 잠잘 자고 그러면은 효소는 안 먹어도 돼요? 뭐 그거 알아서 하시는 거죠. 그분이 소화 잘 되고 잠 잘 자는데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오래 살고 싶으면 효소를 뭐하라? 세이브하라. 그래서 불면증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꼭 먹어야지. 효소를 먹여요? 응. 효소는 우리 몸속 이게 청류하는 우리 몸속 효소의 적은 통장이라고 보시면 돼. 저축 통장. 적은 통장은 언제 필요하죠? 유사시에 꼭 필요하죠, 그렇죠? 질병이 걸린 게 유사시에요. 그럼 불면증 있는 사람한테 효소환을 먹으라고 했어요. 네. 어느 정도 되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 사람 불면증의 정도가. 기준이 저녁 먹고 2포 드셔보시라 그래. 저녁 먹고 1포 먹었는데 잠을 푹 못 자겠어. 그럼 저녁 먹고 2포 드시라 그래. 저녁 먹고 2포 먹으니까 잠은 자는데 그래도 깊이 못 자는 것 같아. 좀 이따 1포 더 먹어. 3포를 먹으래. 그러면 완전 자버려. 그리고 우리 지금 금방 했을 때 장 이런 걸 전부 디톡스 많이 해주잖아요. 근데 네. 효모에 지금 소화 기능이나 위장 장애 개선해 준다고 그랬는데 예, 효모와 말씀 잘하셨어요. 효모와 효소의 클로즈업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대사작용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사작용이라는 게 소화, 흡수, 해독, 배설을 도와주는 부분이 효소가 1등이고 효모가 2등이거든요. 그래서 두 개가 비슷해요. 그거 작용은. 그러나 그 외에 효모의 역할이 또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말하자면 효모와 효소 두 개를 말하자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죠? 교집합. 이 교집합이 바로 그 금방 말씀하신 그 부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저 위와 장이 안 좋고 뭐 더부룩하고 가스 많이 차고 그런 사람은 효소환을 권하는 게 더 좋아요. 예. 효소환이 좋아요. 예. 소화 잘 안 되고 그런 분들은. 근데 이제 근데 한국에서 그 질병 그